앞에서 우리 김 위원장님께서 너무 발표를 박진감 있게 잘 해주셔서 제가 그 첫 번째 발표하려고 적었던 내용이 그 김유철 그 위원장님은 그 개혁연대에서 지난 11월 13일 날 아마 이 지역을 쭉 순례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소회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카톨릭 뉴스에 나왔던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그러면서 천주교 안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그 문제가 있다, 종교 편향적이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분이 많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에 관해서는 우리 조금 전에 김유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두 번째 페이지 동학과 서소문 쪽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왔는데 아침에 저도 이제 KTX 타고 이렇게 올라와서 점심도 못 먹고 있더니 오늘 빵 한 쪼가리 줘서 이제 빵 하나 먹고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잘 문제가 해결됐으면 저같이 지방에 있는 촌사람이 와가지고 서울 한복판, 여기가 서울 한복판이잖아요. 사대문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과 조금 인연이 있는 게 저희 집안에 제가 이제 창녕성씨인데 저희 파시조님이 초대 한성 판륜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개경에서 건국을 하고 서울로 수도를 옮기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서울시장 한성 판륜으로 임명했던 분이 소위 성린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희 파시조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올 때마다 항상 그리고 이 도성을 건설하는 책임자 역할을 맡아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소문을 만들고 이 서대문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많이 바뀌었겠지만 저희 할아버지 손길이 간 그런 곳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어떻게 제가 이제 이 서소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남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동학은 기본적으로 우리 역사에 있어서 늘 민중들의, 언제 동학의 역사가 한 번이라도 정부나 조정에 의해서 인정받았다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동학의 3세 교주였던 의암 손병희 선생, 동학을 이제 천도교로 바꿨던, 그래서 그 시대 나라가 빼앗겼던 국권이 침탈된 1905년에서부터 1945년까지 우리가 나라가 주인이 없었을 때 동학천도교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어떤 우리 민족의 좀 자존심 내지는 자부심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고, 또 해방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남북의 두 정권으로부터 북쪽에서는 우익이라고 해서 처단당하고 남쪽에서는 좌익이라고 해서 처단을 당하고 그런 또 해방 공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이데올로기사 쪽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좀 희생된 종단이, 다른 종단도 그렇겠지만 동학천도교가 좀 그런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떻게 보면 좀 마이너리티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동학의 유적지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유적지가 아닌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많지만 종단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천주교처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관리하고 보존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천도교단에도 책임이 없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거는 이제 이 동학과 천도교라고 하는 것이 늘 어떻게 보면 좀 그 언더독 블랙독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이러한 천주교에서 하는 소소문 어떤 성지 역사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들도 그런 천도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 이런 거와도 좀 관련이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소문에서 희생된 분이 천주교처럼 동학의 역사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학의 희생자는 동학 농민혁명 단일 사건으로 학자들이 한 30만 명까지 희생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건이 거의 대부분 지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지방에서 다 처형되고 참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들어오기 전에 우리 최길순 교수님하고 광양 얘기를 했었는데 그 광양에 유당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동학혁명이 끝나고 그 동학혁명 그 일대에 광양, 구례, 하동 일대에 한 165명이 거의 참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거의 다 지방에서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 서울까지 올라온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우 케이스로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서소문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천주교만큼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나 하는 좀 적었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1871년에 소위 이필제가 일으켰던 영해교조 신원 운동, 동학사에서 나타나는 최초의 교조 신원 운동이 1871년 영해교조 신원 운동이고 그거로 인해서 이 영해 대구 쪽에서 한 45명이 희생이 됩니다. 45명이 희생이 돼서 그런데 거기에 이필제가 도망을 갔다가 다시 8월 달에 이제 문경에서 또 난리를 모의하다가 붙잡혀서 같이 연루되었던 이필제, 정기현, 정옥현 요 세 명이 이제 서울로 압송이 돼서 특히 정기현과 정옥현이 아마 여기 서소문 밖에서 희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학과 관련해서 최초로 나타나는 것은 1871년에 영해교조 사건으로 해서 일어났던 그 인물들이 이제 첫 번째 나타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역시 동학농민혁명의 3대 거두 가운데 한 명이었던 김계남 대접주의 효시입니다. 서소문 밖에서 3일 동안 이제 효시가 됐다고 하는데 붙잡힌 것은 12월 1일 날 이제 붙잡혀서 12월 3일 날 전라도 전주에서 차명이 돼서 머리만 서울로 왜냐하면 두목이니까 거두니까 압송이 돼서 그것을 이제 서소문 밖에서 걸어서 효시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그 사진은 나중에 아마 최길순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동학의 3대 거두 손화중, 전봉준, 김계남 이렇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김계남 동학 혁명군 가운데 가장 전투적이고 가장 진취적이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김계남이 이제 여기에서 표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서소문과 관련해서 있는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기도의 동학 지도자 최재호, 안교선, 성재식 이게 아마 최길 선생님이 밝혔는데 이 경기도가 아니고 아마 황해도 쪽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그래서 당시 동학혁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차명이 됐던 인물이 거의 당시 대접주급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서울로 압송이 되고 이 서소문 밖에서 희생이 된 그런 인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페이지를 넘어가서 이제 네 번째는 동학의 이제 2세 교저인 해월 최시영 선생이 차명은 되지 않았지만 서소문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5월 초부터 이제 6월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 6월 2일 날 이제 차명이 되시니까 한 달 가까이 그 서소문 감옥에 수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본다면 인원은 천주교인들이 많지만 그 인물의 비중을 따져본다면 결코 뭐 그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높낮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학교단의 최고 지도자가 서소문 감옥에 있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 서소문이 동학사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서소문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크고, 또 하나 20페이지 쪽에 보면 제가 좀 빠뜨렸었는데, 우리 그 최규선 선생님의 거기 자료에 보면 또 김내현, 안승관 이런 분들도 1894년 10월 달에 이제 넘버원에서 희생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동학과 관련해서 서소문에서 희생된 분들은 한 10분 내외 정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해월 교주였던 해월 최시영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의 다 이 서울까지 올라온 인물들은 다 두목들이었고, 그리고 이때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전봉준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왜 차명이 되지 않고 뭐 경성 감옥, 뭐 이런 전옥서 이런 곳에서 희생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요 1894년, 95년이 소위 가보개혁, 가보개혁, 을미개혁을 통해서 소위 재판소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소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전에 어떤 체제와 좀 이렇게 근대적, 전근대적인 체제에서 근대적인 체제로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었고 통합이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동학교단의 최고 책임자였던 해월 최시영 선생이 서소문 감옥, 서소문 쪽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동학교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전근대적인 체제가 쭉 지속이 됐으면, 가보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면 전봉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경선이라든지 김덕명이나 이런 분들도 다 대체적으로 서소문 밖에서 아마 차명이 됐을 것이 아닌가, 그런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대가 뭐 서울에서, 서소문에서부터 다 멀지 않은 그러한 곳이니까 어떻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서소문이라고 하는 곳이 물론 카톨릭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사적 뭐 순교 성지로 이야기될 수 있지만, 동학 쪽에서도 카톨릭 못지않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는 우리 이유아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또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 김유철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거의 뭐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서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 처음에 저희들이 1912년 뭐 그때 14년 15년 학술대회를 할 때부터 왜 그 서소문 역사공원을 조성하면서 시기를 조선시대 후기로 한정하느냐, 또 사회개혁적인 그런 것만에 한정해서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의문 제기를 늘 해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역사공원이라고 한다면 서소문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뭐 서소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적 함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톨릭의 순교 선지만으로 한정이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이건 뭐
양식 있는 시민 지식인들은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 사회의 경제적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의 어떤 전승장의 의미를 갖는 것이 서소문 역사공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언제나 그런 역사에서 숨죽이고 살아야 됐던 그런 어떤 종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대화되고 뭐 공생과 뭐 이런 상생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학의 3세 교조인 그 손병희 선생이 무처법경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수도를 공부 종교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다 자기 잘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리심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수용이 되면 그 자리심이 이타심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심에서부터 이타심으로 넘어가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이타심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유심으로 가게 되고 그 자유심의 단계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는 공화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평등, 종교적 평등 모든 것을 그런 공화심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서로 더불어 함께 그런 어떤 공화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 이제 당시 사회적 헤게모니를 천도교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3.1운동을 할 때도 기독교도 같이 하자. 불교도 같이 하자. 학생들도 같이 하자. 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 같이 해야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일본인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3.1 운동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우리 천주교 단은 아니고 서울대교구 서울 쪽에서 그런 좀 이런 집착 자리심을 넘어서서 이타심 공화심 좀 그러한 마음을 갖고 같이 더불어서 그 서학도 천주교도 우리 역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했고 동학도 공헌을 많이 했으니까 같이 그렇게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또 서소문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숨겼던 뭐 허균이라든지 뭐 우리 성삼문 이런 분들도 다 거기서 희생이 됐는데 우리 조선의 역사에 정말 개혁을 위해서 꿈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그 역사공헌 속에서 녹아날 때 오히려 천주교가 더 사실은 좀 빛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딱 움켜쥐고 있다고 그게 내 것이 될 수 없는 거고 내려놓았을 때 함께 할 때 더 빛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좀 마인드가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